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직관은 설명하는 순간 거짓이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매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차트를 딱 봤을 때 뭐 여기서 롱이다 이렇게 느낌이 왔어. 근데 누가 왜 롱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롱이라고 생각한 그 이유를 설명하려는 순간 뇌정지가 와요. 이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근데 어찌저찌 말로 끼워 맞추다 보면은 내가 원래 처음에 느꼈던 그 진짜 감각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 느낌을 혹시 아시나요? 여기 155분이 보고 계신데 이 중에 한 명은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다들 꿈 꿔보신 적 있죠? 꿈. 이게 꿈 해석과도 같은 구조예요. 꿈 해몽이라고 있잖아요? 꿈 해몽이 왜 있을까요? 만약에 꿈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라면 굳이 우리가 해몽을 할 정도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알려주지 말고 그냥 대놓고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막 똥이 떨어져. 근데 이 꿈이 재물이 생길 거라는 꿈이래. 혹은 내가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바지를 안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빤스만 입고 있어. 근데 이 꿈이 무슨 내면의 불안감이 드러난 거래.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냥 꿈에서 대놓고 재물운이 좋아지는 상황을 보여주거나, 혹은 너는 지금 내면이 불안하다라고 대놓고 알려주거나, 그런 내용이 꿈에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막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꿈은 처음부터 말로 설명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은 감정, 이미지, 상징으로 작동하는 무의식의 언어거든요. 이 무의식의 언어를 우리가 의식으로 끌어올릴 때 뇌는 자동으로 이런 꿈에서 나오는 감정과 이미지, 이런 상징들을 뇌가 논리로 포장해버려요. 그게 바로 왜곡이 생기는 순간이죠. 꿈은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우리 뇌가 거기에 의미를 붙인 결과예요. 꿈이 어떤 이야기처럼 보이는 건 우리 뇌가 깨어나기 직전이나 꿈을 기억할 때 꿈에서 나온 여러 가지 파편들 있죠. 이런 파편들을 논리적으로 뇌가 엮어가지고 재구성한 결과예요. 원래 꿈은 논리적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 감정과 이미지의 혼돈인데, 뇌는 혼돈을 못 견디니까 이거를 기억으로 가져올 때 억지로 앞뒤를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려. 그리고 고양이 얼굴이 나와 갑자기. 게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막 이런 감각이 딱 느껴져.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덩어리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뇌가 이거를 건물에서 고양이를 안고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포장해서 기억해요. 그래서 꿈 자체는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인 시스템이고, 우리 뇌 안에서도 원래 이제 그 꿈을 만드는 그 뇌의 영역이 전두엽이랑 변형계가 있는데, 전두엽이 논리를 담당하는 영역이고 변형계가 이제 감정, 기억 처리 같은 이런 걸 담당하거든요. 꿈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 변형계 여기서. 이 논리가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야기를 만든 것처럼 보여도 논리적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이 전두엽이 그냥 지 혼자 논리를 끼워 맞춘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는 거고. 꿈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미지, 덩어리, 이런 상징, 사실 상징이 원래는 언어보다 더 원초적이고 깊은 의미를 압축한 방식이거든요. 언어는 말 그대로 전달하지만 상징은 말로 하기 어려운 걸 하나의 이미지로 바로 딱 압축해버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막 감추고 있어. 내 감정이나 내 기억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숨기고 있어. 이 의미를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해서 나타낸다면, 그냥 꿈속에서 이 문이 잠겨있는 이미지 있죠. 이거 하나만 딱 보내주면 돼. 문이 있는데 엄청 막 쇠사슬로 막 묶여있고 엄청 잠겨져 있어. 이 문이 하나 딱 나와,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이미지 하나로 지금 내가 뭘 감추고 있고 내 속마음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이 내 심정이라고 말로 늘어서 쓸 필요가 없이 하나의 이미지로 딱 이미 전달을 할 수 있다고요. 이거를 말로 설명하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꿈이 이야기처럼 보이는 건 우리가 꿈을 기억할 때 뇌가 그 의미를 붙이는 거고 구조화한 결과지, 무의식이 애초에 이해시키려고 만든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의식이 말하는 방식은 우리가 흔히 언어로 말하는 설명이 아니라 느끼게 하기라서 느낌이거든요. 느낌? 무의식은 느낌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막 그렇게 모호하고 상징적이고 감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런 무의식 관련된 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활용에 관해서 한번 파보시면 좀 재밌어요. 어쨌든 근데 왜 트레이딩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꿈 얘기를 하더니 무의식 얘기를 하냐,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는 순간 그게 원래의 감각과 어긋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꿈 해석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예술, 음악, 심지어 영감을 받는 모든 행위에 똑같이 적용되죠.
트레이딩보다 음악으로 예시를 드는 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뭐 유명한 작곡가들이 음악 만들 때 과거 음악을 분석하고 거기다 악보에다가 선 그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나하나 노래를 만드나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영감을 얻잖아요? 산책을 하거나 뭐 샤워를 하거나 갑자기 탁 떠올라. 특히 그 비틀즈는 레딧비를 만들 때 꿈속에서 멜로디를 들었다고 하는데 비틀즈한테 가서 레딧비 음악 어떻게 만들었어요? 라고 물으면 그걸 걔네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어떤 멜로디를 좋아하니까 여기서 이 코드를 반복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뭐 과거 악보를 분석하며 여러 화음의 뭐 이렇게 뭐 조합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뭐 이딴 식으로 설명을 하겠냐고요. 그냥 떠오른 거잖아요, 멜로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껴진 거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꿈과 트레이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꿈과 트레이딩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지? 절대적 진리는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그 어느 특정한 원천적인 정보라고 표현을 할게요.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이게 타점이다. 이런 거. 이런 특정한 정보. 어딘가에서 오는 이 정보. 이거를 원천적인 정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원천적인 정보가 꿈에서는 무의식의 이미지, 감정, 뭐 상징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트레이딩에서는 이런 것들이 차트 흐름, 뭐 차트 패턴, 호가창 보조지표, 거래량, 시세의 리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죠. 그럼 우리가 이 원천적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 꿈은 논리가 아니라 느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느낌으로 다가와요. 근데 트레이딩은 객관적인 수치보다 흐름이나 촉으로 다가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꿈에서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려고 해. 그럼 꿈속에서는 이 정보를 이미지, 감정, 상징으로 우리한테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트레이딩에서도 이게 지금 어떤 타점이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원천적인 정보가 차트의 흐름이나 패턴, 호가창, 보조지표, 거래량, 시세의 리듬 이 총체적인 것들로 우리한테 보여줘요. 거기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흐름이나 촉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느낌 받아왔어. 이 흐름이나 촉 다 받았어. 이게 진짜야. 이거는 진짜인데 꿈에서 받은 느낌이나 트레이딩에서 받은 흐름이나 촉을 우리의 언어로 해석하려는 순간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꿈을 말로 설명하려는 순간 뇌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뇌가 지 혼자 논리적으로 왜곡해서 붙이고 마찬가지로 트레이딩도 누군가에게 진입 근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이 타점의 본질적 이유 이게 중요해요. 타점의 본질적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본질적 이유가 여기서 말하는 원천적인 정보 이거겠죠? 이 원천적인 정보 이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냥 말로 설명한 것들로 억지로 끼워 맞춰져요. 이거를 차트를 잠깐 예로 들면은 최근에 여기서 숏으로 수익 낸 게 있거든요. 어딘가에서 숏 친 다음에 내려갈 때 익절을 했는데 보세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면 위로 갈 확률 내려갈 확률 반반인데 왜 굳이 여기서 미리 숏을 쳤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다.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서 숏을 쳤어. 근데 왜 숏 쳤냐고 물어보면은 말은 지어낼 수 있어. 지어내볼게요. 왜 여기서 숏을 쳤냐면요 하락 추세가 계속 크게 나왔죠? 근데 횡보를 하고 있어. 그럼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크죠. 큰 추세가 하락이니까. 게다가 보시면은 여기 이전 매물대가 계속 쌓였어요. 매물대 저항 맞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매물대 저항을 뚫기보다는 저항 맞고 꺾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숏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실제 제가 숏에 들어간 이유가 아니라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말해줘라. 몰라요. 그냥 숏이에요 이게. 이게 숏인 거예요.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직관은 뇌의 비언어적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뇌에서 나오거든요. 우뇌에서 작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이건 롱이다 라고 느낄 때 그거는 과거 데이터, 패턴, 변동성, 차트 움직이는 속도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여러분들 의식에 올라오기 0. 몇 초 전에 이미 무의식에서 처리된 감각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실제 실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 뇌에다가 여러가지 회선을 연결해가지고 뇌의 전기적 신호를 읽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여러가지 카드를 보여준 다음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고 할게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3번을 고르려고 하는 그 순간보다 더 빠르게 뇌의 신호를 읽어서 이 사람이 3번을 고르겠구나 라고 이미 몇 초 전에 알아낸 실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자기가 그 전에 생각을 했다고 인지를 못해. 내가 방금 3번은 내가 골랐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니야. 사실 그 몇 초 전에 이미 뇌에서는 3번을 고르라는 어떤 무언가의 신호가 있었어. 그걸 실험으로 포착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차트를 봤을 때 이거 롱이다 라고 느껴지는 그거를 말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0. 몇 초 전에 0. 몇 초가 아니라 몇 초일 수도 있어. 심지어 이미 무의식에서 처리된 감각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배운 게 언어다 보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언어밖에 없어. 한글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는 순간 왜곡이 돼요. 무의식에서 처리된 감각을 언어로 설명하려는 순간, 무의식은 운해인데 언어로 설명하려면 좌뇌를 거쳐야 돼. 좌뇌에서 언어 시스템을 거쳐요. 그럼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겠냐고요. 운해에서 나온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좌뇌를 거쳐버리면 얘가 또 논리로 끼워 맞춰버려. 이때부터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막 조직하고 줄 세우고 이런 뇌 회로가 켜져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꿈을 해석하는 과정과 똑같죠. 그래서 무의식에서 올라온 덩어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좌뇌에서 계속 논리를 갖다 붙이니까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직관과 설명 사이에 관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설명은 설명일 뿐 진짜 진입 근거의 본질이 아니게 되거든요. 차트를 보고 이거 쇼터점이라고 느꼈어. 근데 누가 왜 쇼터점이냐고 물으면 이거는 지금 RSI 과매도 구간이고 뭐 이전 매물대 저항 부근에다가 현재 추세선 저항도 겹치기 때문에 숏입니다 라고 언제든지 지어낼 수 있어. 충분히 진짜 그냥 사기꾼처럼 온갖 근거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직관적으로 내가 느꼈던 그 강한 확신은 사라지고 설명 가능한 이유가 그 자리를 대신해버려요. 그러니까 느낌은 살아있는데 그 느낌을 논리로 포장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진짜 근거가 아니게 되는 거죠. 직관은 설명하는 순간 거짓이 됩니다. 느낌을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왜곡이 생기고, 느낌이 먼저고 해석은 그 다음이에요. 느낌을 해석하려고 애쓰기보다 이 감각을 신뢰하고 다듬어가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읽어야 할 건 그 진입 근거 같은 말이 되는 이유가 아니라 이 말이 되기 전에 감각이에요. 이거는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경에도 나오죠. 도덕경 제1장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진짜 진리는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그 본질을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설명하는 순간 이미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도 또 비슷한 말 했었죠.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는 철학을 남겼어요. 직관, 감정, 윤리, 뭐 예술적 경험 이런 것들은 말하는 순간 왜곡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진리는 침묵이 더 진실에 가깝다, 뭐 그런 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작품을 봐. 이 작품을 보고 뭐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왜 떠오른 걸까?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 모나리자 한번 봐볼까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겠죠? 근데 그거를 왜 느꼈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해? 그냥 그림 딱 봐. 그냥 여자고 눈썹이 없고 뭐 무표정인지 미소인지 그거 애매하고 머리숱이 없는 것 같은데 뭐 탈모인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 근데 누군가는 미술 작품 보고 영감 받아서 막 울잖아. 그 사람한테 왜 울었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설명해? 이거 보고 나서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서 울어. 왜 울었냐고 물어보면은 뭐 눈썹도 없고 머리숱도 없고 뭐 탈모여서 슬프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진짜로 자기가 이것 때문에 감정이 복받쳐서 운 게 아닌데 어쨌든 감정이 복받쳐서 울었어. 걔한테 왜 울었냐고 물어보면은 지가 운 이유를 이렇게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흔들다리 효과. 높고 흔들리는 다리랑 안정적이고 낮은 다리 위에서 이 다리를 지나가는 남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매력적인 여성이 접근해서 뭐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질문지를 줘요. 그리고 본인 연락처도 주면서 연락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여성에게 전화한 사람들을 통계 내보니까 이 높고 흔들리는 불안한 다리에서 만난 남성들이 훨씬 많이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흔들리는 다리에서는 사람이 긴장을 하죠. 심장이 뛰고 막 손에 땀나고. 근데 이거를 그 매력적인 여성에 대한 감정적 끌림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낀 이 감정을 누군가에게 언어로 설명하려는 순간 해석하는 과정에서 거짓이 되는 거죠. 느낌은 진짠데 이 느낌을 내가 무언가로 정의하려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주의해야 될 게 그 전에 이거를 여러분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셔야지 트레이딩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느낌과 해석의 불일치, 이거를 지금 저한테 듣고 나서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본인이 스스로 그냥 매매하다가 깨우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처음 트레이딩 입문할 때는 그냥 자기 감대로 하죠. 근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직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직관을 그냥 감으로 보는데 다른 거예요. 직관이랑 감은 다른 겁니다. 일단 감부터 설명을 하자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느낌 수준, 과거 경험이나 정보 없이
그냥 제 족대로 떠오른 불확실한 판단. 아무 근거 없어. 그냥 오늘은 뭔가 오를 것 같은데? 대체로 신뢰도가 낮고 일관성이 없어. 오늘 날씨 좋은데 롱이다. 근데 다음 날에는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숏이다. 이건 그냥 뇌동매매야. 근데 직관은 뭐냐면 누가 남들이 보았을 때는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수많은 경험과 패턴 인식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서 나오는 판단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차트를 1만 시간 동안 보고 실패도 많이 해본 사람이 이 자리에서 반등할 것 같다고 느끼는 거는 뇌가 과거와 유사한 패턴을 빠르게 계산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 안에 그 사람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차트의 패턴, 뭐 거래량, 휩소, 꼬리, 복마감, 보조지표, RSI 이런 거를 그냥 지가 다 본 거야. 수많은 조건이 반영돼가지고 오를 것 같다라는 그 결론에 도출이 됐고 그 느낌을 자기가 받은 거야. 이게 이제 훈련된 감각, 경험 기반의 즉각적인 판단. 이게 뇌동매매랑 전혀 다릅니다. 뇌동매매는 이거 감인 거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 영화 컨택트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컨택트가 드네 빌네브 감독 작품 2017년도 거. 여기서 영화의 주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는 언어학 이론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말의 구조와 어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 인식, 세계관을 형성하거나 반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인데 나라마다 언어도 다르잖아요.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도 성별을 나눠요. 달은 남성이고 태양은 여성이야. 그래서 독일어를 배우면 사물이 성을 가진다는 이 개념이 자연스럽게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영화에도 외계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외계인이 쓰는 언어가 있겠죠? 외계인의 언어가 비선형적이에요. 시간 개념이 없어. 시간 개념이 순환적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지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시간 순으로 흘러가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도 시간 순으로 흘러가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해. 근데 이 외계인의 언어를 보면은 영화에서 나오는 외계인의 언어가 이거거든요. 이게 다 동글동글하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 개념이 없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그 순간에 모두 다 그냥 같이 있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 외계인의 특징이 미래를 기억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애초에 언어 자체가 이래. 그래서 이렇게 사고를 하다 보니까 미래도 기억을 해. 우리 인간은 이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이 외계인의 언어를 배웁니다. 이 언어를 습득하는 순간 주인공도 미래를 기억하게 돼요. 자기 기억 속에 자기의 미래가 보여 있어. 아무튼 이 영화도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외계인 언어를 깨우치자 외계인처럼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차트의 언어, 이 차트의 언어를 배워야죠. 그러니까 외계인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해석해봤자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외계인의 언어를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차트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차트도 차트의 언어로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트도 생명체거든요. 이게 계속 움직이고 살아있잖아요. 이 차트의 언어를 배워야지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 차트의 언어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 직관의 영역을 키울 수 있고 차트의 언어를 배울 수 있냐, 그 방법에 관해서는 제 2부 버저비터방 대상으로 비공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버저비터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강의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저와 함께 트레이딩의 길을 걷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나 내용란에 있는 버저비터 링크 클릭 후 신청해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차트로 돈 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좀 본질을 꿰뚫는 시선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다네요. 아무리 객관적인 해석도 결국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느낌 때문인 거라나. 그쵸, 맞아요. 결국에는 내가 느낀 거는 진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남들한테 알려주려면 언어라는 이 수단을 거쳐야 되는데 이 언어는 단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 진짜 본질적인 그 원천적인 정보가 아니라 이 정보를 표현해내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그 수단을 통해서 모든 게 전달이 될 수가 없죠. 필터링이 걸려질 수밖에 없고.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애초에 자유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없애버리면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이거 막 정치 집단에서 세뇌할 때 막 써먹는 그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약간 예시가 빗나갈 수 있긴 한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는 장사꾼인데 가격이 좀 비싸서 사기가 좀 꺼려져. 근데 이걸 사람들이 좀 많이 충동적으로 많이 구매를 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그냥 시발비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 시발비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SNS에 퍼뜨려. 실제로 이게 SNS에 막 떠. 오늘 뭐 시발비용으로 그냥 가방 200만원짜리 질렀습니다. 유행시켜. 사람들이 이 시발비용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면서 그냥 크게 물건 지르면 되는구나, 이게 학습이 돼.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없어져. 특히 욜로도 똑같죠. 원래는 사람들이 놀고 먹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꼈어. 근데 누군가 욜로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퍼뜨려. 저렇게 살아도 되네? 그건 진짜 다 놀고 먹어. 그러니까 그 단어 약간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김주환 교수부터 컨택트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트레이딩에 녹여 표현하신 MJ님 개주. 감사합니다 KO님. 혹시 INTP신가요 KO님? 아니면 말고요. 진격의 거인도 사실 그냥 거인 때려 죽이는 애니가 아니라 그것도 참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약간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재밌는 것 같고, 다들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세요. 매매 기법 그딴 거 없습니다. 고점을 뚫으려고 했는데 윗골이 생기면서 내리려는 힘이 강해서, 근데 그런 느낌, 그런 것들 다 좋아요. 이것도 약간 스포인데 제가 2부 때 하려는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타점을 볼 때 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본인이 느껴지는 그 느낌들을 복귀할 때 다 적어두는 게 좋아요. 실제로 고점을 뚫으려고 했는데 윗꼬리가 생기면서 내리려는 힘이 강해서 내린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 느낌을 느낀 건 사실이고, 그거를 복귀할 때 기록해두기 위해서 저렇게 글로 쓸 텐데, 일단 막 써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럼 나중에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은, 내가 보는 데이터는 숏이야. 예를 들어서 뭐 얘가 고점을 뚫고 꺾였어. 삼각수렴 상방 이탈 휩수 나왔네? 그리고 마침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걸렸어. 이런 데이터로 보면은 얘는 숏이야. 맞죠? 삼수 상방 이탈 휩수 나왔고 다이버까지 걸렸으면 숏타점이지. 데이터는 숏이야. 근데 왠지 얘가 이렇게 꺾이긴 했는데 이거 얘 한 번 더 고점 뚫을 것 같은데? 라는 이 느낌이 나올 때가 있어. 데이터는 숏인데 내 느낌 직관은 롱이야. 이게 서로 충돌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때 뭐가 맞았는지 이것도 하나하나 복귀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합쳐지는 순간이 와요. 이거는 그냥 롱이네, 이거 숏이네. 좌뇌와 우뇌의 싸움이랄까?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 루시드 드림이라고 있잖아요. 자각몽? 이 루시드 드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꿈속에서 이게 꿈이라는 걸 인지하고 그 꿈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는 거, 이 루시드 드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꿈 일기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잠에서 깨자마자 내가 그날 꿨던 꿈을 바로 메모를 해두는 거야. 어떤 꿈을 꿨는지. 이 꿈 일기를 매일 작성하다 보면은 그 꿈을 기억하는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더 선명하게 오래 더 기억에 잘 난대요. 물론 저는 이거 안 해봤어요. 루시드 드림 뭐 자각몽 안 해봤는데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꿈 일기를 써야 돼. 그래야지 루시드 드림을 할 수가 있어. 꿈 일기를 자주 써야지 내가 그 꿈속에서 그 꿈을 통제할 수가 있어. 이것도 똑같아요. 차트도 내가 여기서 왜 롱이라고 느꼈는지, 왜 숏이라고 느꼈는지, 그런 직관적인 이런 느낌들을 계속 적어. 일단 안 적으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꿈도 오늘 내가 분명히 무슨 꿈을 꿨는데 그게 갑자기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느낌을 느꼈어. 근데 시간 지나면 사라져. 이걸 내가 기록해두지 않으면 꿈일기처럼 작성을 해놔야지 써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매매 복귀가 아주 중요해요. 결국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기록 복귀 감사합니다. 이 셰리님, 저희 버저비터 방에 오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버저비터 방 대상으로만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그냥 많은 분들이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뿌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이거 홍보하려고 뿌렸습니다. 여기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 내용란에 있는 버저비터 링크 누르시고 신청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뵐게요. 버저비터방 들어온 지 3개월째 시드 3배 불렸당. 방 들어오고 등록금 다 벌었잖아. 민님이 잘하셨네요.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민님이. 코인 선물 트레이딩에 대한 모든 걸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MJ 트레이딩 마스터 클래스를 신청하시면 6주 동안 매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인 선물 트레이딩에 대한 모든 걸 배울 수 있고, 강의를 수료하신 분들은 실시간 진입 타점과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는 MJ 트레이딩 룸으로 초대를 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트레이딩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마스터라고 입력을 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